데서 이제 가져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차나 이렇게 수레를 동원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내세우고 또 이제 외적의 그 침입을 방지하는 위해서 이제 쌌는데 그 한성부에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서울시 그 서울시장이 이제 판인인데 그분들은 이제 도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조심리라고 해서 도송에서 4km를 그 전부리를 다 감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조심리에는 이제 금장금송이라고 해서 묘를 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절도 질 수도 없었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성이라고 한성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명나라 때부터 이제 한성부 하다 보니까 서울을 갖다 끼고 한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성이라고 하니까 혼란이 생긴다.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중국에서 한성대학교 보내는 편지가 어디로 가겠어? 서울대학교로 보내는 걸 갖다가 한성대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성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 보내는 그 우편물을 보내는 직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의 표기와 유사한 발음인 서울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바꾸게 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태조 때 특히 이제 대별해서 얘기한다면 태조, 세종, 숙종, 순조 때 이제 성곽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설명서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청풍 안문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은 이게 막 개견자잖아요. 견의 이빨처럼 저기 치할 때 치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로 세로 뒤에 있는 그 도출되어 있는 것까지 면적이 똑같아서 아주 개의 이빨처럼 견고하게 싸는 것이 이제 일본식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개방하기 전에 군부대 그 막사가 있었던 거를 석축을 쌀 때 이렇게 쌌다는 건데 이 도성과 확연하게 시기적으로도 다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네요. 특징적인 것이 곡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계곡 쪽으로 내려온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도 하고 또 성이라는 것이 일자로만 쌓다 보면 그 견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용도로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제 적는 건데 여기하고 저 끝에 보면은 여기 막 그 일왕산 밑에 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도 곡성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도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성곽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게 여장 부분이거든요. 여장인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한타라고 합니다. 한타라고 하고 이게 이제 멀리 보는 거 원총환 밑에 가깝게 보면 근총환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밑에 것을 채송이라고 하고 이것은 여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옥계석이라고 해요. 옥계석은 뭐 이렇게 이쪽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옥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빗물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침하가 되고 또 성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있어서 성곽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타구라고 해요. 타구라고 해서 약간 뭐 결혼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하튼 그런 다용도로 감안해서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8.627km다 보니까 이게 방어형이라고 하기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새 포레스트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시티월이라고 하거든요.
성곽 담장의 개념이에요. 근데 덜어는 이제 이게 공격적인 것이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의 무슨 용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올라오는 적병을 이렇게 이걸 해서 무너뜨려서 제압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시는 책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곡성 곡장이라고 하고 또 동대문 쪽에 가면 치성이라고 있습니다. 치성은 꽃이 저기 막 꽁치자로 해서 톡 튀어나온 거기는 이제 완만한 지형이다 보니까 방어를 위해서 하나의 돌출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굴이 돼서 치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복원이 된 유구가 발견이 돼서 이간수문과 치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 시설 중에 하나가 수문도 오간수문, 이간수문도 있지만 저 남산에 이제 봉수대가 있어요. 5개 봉수대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오는 것인데 지금 3봉수대가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설명 기록이다 보니까 2시가 넘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빨리 가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이나 필치라든지 이런 것은 김종호의 것이다고 해서 거의 뭐 김종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과거도 보면 옛날에는 그 지역 할당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과거도 어느 지역은 몇 명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그때 당시에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있었다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시자 백악 지동 그러니까 백악 동쪽으로 해서 천자로 시작해서 끝자는 백악 서쪽인데 그 조상을 조자다. 그런데 천자로 시작해서 일자로 끝나는데 이것은 동북면에서 맡았고 월자로 해서 찰 한자로 한 것은 강원도에서 맡았다. 우리가 이제 갈 곳은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이제 해안문까지 이제 그런 흔적을 보러 간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도평의사사 아까 제가 이제 신도안으로 갔다가 안산 저기로 신천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 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도평의사사가 이제 보고한 거에 이제 종묘는 이제 공경심을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고 또 궁궐은 이제 정령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성곽은 엄내외 이 고방부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고 또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성곽을 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주산인 백악과 좌청령 낙타산과 우청령 이제 인왕산 그다음에 목멱산이 이제 안산 주작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경복궁과 이것은 이제 주산인 경복궁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우리가 이제 주례 고공기라고 해서 주나라의 고공기에 보면 궁성을 질 때는 어떤 원칙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조후시라는 것은 의정부와 육조를 앞에다 두고 후시라는 건 뒷면을 시장을 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앞에 종루통을 놓고 시정과 유구이전을 뒀다는 거고 그다음에 좌묘우사 좌묘라는 것은 종묘를 잡쪽에다 놓고 사직단 토지와 곡식의 신을 위하는 사직을 여기 사직을 이제 우측에다 놨다 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인 것은 이제 지자를 쓰지 않은 문이긴 한데 아까 그 창의문하고 달리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있는 유일한 문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양쪽에 성벽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고 또 천정 결화가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옥기석이 있는데 이걸 지심문에 복원하면서
아까 그 창의문에서는 아마 이렇게 근총화 원총화 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증이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은 부실하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기 글자도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물로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연산군 때 이렇게 일부 옮기면서 정자를 써서 정문인데 혹자는 정자가 지자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자를 그 이후에 홍지문에다가 지자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통행이 어려웠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우리가 음양오행설상에 음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음기가 강해서 평상시에는 여기다 이제 교양선이라는 풍수가가 이제 상소해서 닿기도 했지만 또 음기가 많아서 도성의 부녀자들이 음란해진다고 해서 여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그 홍서구에 세시 동국 세시가에라든지 이규경의 오수경 문장 전상고에 보면 그런 상반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일설에는 보름 전에 3번 여기 왔다 가면 그 해에 액매기를 한다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이제 상중화 지풍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열어놓으면 도성의 부녀자들이 음란해진다 해서 이제 막았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대신 기우절먹이라고 해서 이제 가물었을 때는 양기가 있는 숭례문을 열고 여기를 거기를 닫고 여기는 열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기청제라고 해서 여기를 열고 남대문을 이제 막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는 이제 형식적이었던 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 식을 할 때 그 가야금 산조 이생강이라는 분이 연주를 하고 또 황지유 시운이 국악 페레스토이카라는 그 시를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 이 밑에 내려가면 이제 표지석으로 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는 이제 말머리 안내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보지 못하시기 이동하시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2006년 2월 달에는 이제 여기 홍련사에서 아까 촛대바위까지 1.1km를 개방하고 그 이제 우유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령까지 해서 다 개방을 하게 됩니다. 할게요. 여기 이제 백악마루의 그 중간쯤 보면 무슨 그 두꺼비 같은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나온 때문에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데, 좀 이렇게,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쌀가처럼, 쌀투라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기, 하얀 돌. 예, 예. 쌀투가 가네. 이게, 이제 그, 서촌이나, 서촌이라든지, 그 저쪽에서 보면, 저게 이제, 업을 붙자, 아기 야자에서 아기를 업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겸재 정선이 서촌에 살면서 저 부학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그려요. 뭐 7, 8개 정도 그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한양도성이라는 것이 그때 당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그림이나 서화에도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원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거지만
또 그 세검정에 보면 세검정이 이제 복원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겸재정선의 그 부채로 만든 그거 갖다가 선면화라고 하는데 선면화를 참고로 해서 1977년도에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동 계곡이라고 해서 그 저기 서천에 보면 옥인동 그 시민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복원을 하는데 장대석이라고 해서 그때 그 그림에 나온 것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을 그 옥인동 그 시범 아파트를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저기 보상을 해주고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시죠. 이게 아까 이제 선면화를 통해서 이제 복원한 거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태계 이황 선생의 그 저기 도산서원을 그린 건데 이것도 겸재정선이 그렸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이름이 계상정고도인데 고요한 물소리를 들으며 저기 뭐 지낸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34억 원의 이제 경매에 나와서 지금 니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1,000원짜리 지폐에 살아있다. 그래서 겸재정선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양천구에 가면 겸재정선 그 저기 기념관이 있어요. 가보면 그 겸재정선이 거기 양천 현령을 지내면서 경교 명경첩이라든지 뭐 장동 팔경집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장현 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산 작품 또 그 이따 설명드린 전영필 간성미술관에도 그분의 그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김에 제가 준비한 거를 많은데 지금 이제 그 DDP 그 저 동대문 프라자 거기 가면 이제 그 우주선 같이 되는 그 이제 종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종로를 계속 갔으니까 예.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이다. 저희가 작은 아파트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거 작은 아파트. 여기서 앞에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거 12시 방향, 삼천각. 1시 방향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삼천각인데 삼천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7, 80년대 그 밀실 정치와 요정 정치의 산실이었어요. 여기과 저쪽에 있는 그 지금 길상사가 이제 대원각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오지남 더러는 뭐 청운각을 이제 3대 요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튼 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기생 관광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비판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폐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972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직전에 급속 이제 뭐 참 시간 여유 없이 이제 짓게 되는데 앞에 보이는 것은 일하당인데 4층 건물이에요. 거의 이제 750평 규모가 되는데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고 부속 건물은 다 이제 순수 한옥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6동이 되는데 인원이 이제 10명에서 20명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 2군데 또 30대에서 5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폐쇄를 하지 않고 뭐 보존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상견례라든지 결혼 전통 혼례 또 이제 돌 잔치라든지 각종 모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전통 한정식을 하다 보니까 가격은 다소는 좀 비싼 편이라고 하고요.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석식은 이제 삼청 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보시는 것이 이제 대사관로가 대사관 건물들이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이제 삼척 터널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양지 바르고 하다 보니까 그 분할이 돼서 많은 그 37개 나라의 대사 관저나 숙소로 사용이 되고 아까 설명드린 저것은 이제 외국인 대사관 숙소 예. 숙소라고 합니다. 외국인 그리고 아파트. 뒷면 쪽으로가 이제 길상사가 있고요. 저기 아파트 있죠? 예, 그게 외국인 아파트. 대사관. 근데 이제 이따가 그 저기 와룡공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또 북정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상반된 풍경을 보실 수가 있게 네, 그렇죠. 나와 나타샤와 그 당락이라는 그 뮤지컬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자야 김영환이라는 분이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이렇게 감명을 받고 무상주 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 12월 달에 이제 창립 개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그 묵주와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99년도 10월 달에 죽게 되는데 창립할 때 이제 자기는 그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 불교도 잘 모르지만 저 언덕에 있는 그 전각은 여인네들이 옷을 갈아입은 곳인데 그곳에 장엄한 범종이 이렇게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기가 기증을 했다고 하죠. 기증은 이제 그 당시 시가로 7,000평이고 전각이 40개나 되다 보니까 1,000억 원 정도의 소유가 됐는데 그것은 백석 시인의 한 줄기의 시만도 못하다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참 우리로서는 이렇게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못하는 그 멋진 말을 하셨다고 하고요.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해서 눈이 내리는 날 저 길상원 언덕에 뿌려달라고 소원을 했다고 하는데 11월 달에 돌아가셔서 49주 때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 도심 속에 템플스테이 장소로 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1박 2일로 많이 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이 깊게 많은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저건데 하여튼 준비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백석 시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일제시대 때 3대 민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도회남이어서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저거 했는데 하여튼 그 집안에 그 반대는 무릎 쓰고 자야와의 그 애틋한 사랑을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뮤지컬로도 승화가 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대 최종태 교수가 그 광음생 보살상인데 이것은 이제 금동 관가유사의상을 이렇게 모태를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것은 그 얼마 전에 그 작년 4월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황을 아련할 때가 있을 때 기증한 거였다고 그러는데 이 앞에 것하고 비슷한가요? 네, 이제 같은 그 최종태 교수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영환 모자의 그 백성학 회장님이 이제 신라 시대 때 그 석탑을 개시했는데 이것은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기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0년 4월 달에 그 법정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데 그분에 대한 그 유품과 모든 것이 여기 진영각이라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들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깊은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텔링화해서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또 설명도 제가
사이언스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제 그 시무장은 이제 여기 와룡공원 바로 밑에 골목에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만해 한용우는 이제 민족 시인으로서 그 33인 중에 한 명이면서 행동 강령인 공약 3장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올곧은 성격에 아주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이후에 옥고를 치우고 난 다음에 33년부터 여기에 이제 지인의 그 지원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서 그 총독국 건물을 등지고 북창으로 지읍을 이제 앞면 4칸, 측면 이제 3칸짜리 이제 한옥 건물을 짓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셨어요. 사셨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망오리 공동묘지의 부인인 그 유영숙 이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선 불교 유신론을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떤 결혼을 사실 14살 때도 결혼을 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출가한 이후에도 또 이제 막 55세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근데 그 결혼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 주장은 이제 그 욕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가두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따른 나름대로 자기 본인의 그 논리가 있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시무장이라고 하는데 시무라는 것은 그 선정에서 나를 이렇게 찾는 깨우치는 소를 찾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 오세창 선생이 그 지어주고 그것을 이제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그것이 이제 요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종석 별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1900년도에 마포에서 젓갈과 해산물, 양구, 목재로 해서 거부가 되신 분인데 이쪽에 이제 성북동 쪽에 여론별장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서 이제 활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문인들도 많이 사용하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보인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보인고등학교의 설립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2년도에 대림산업의 이재준 회장이 인수해서 살다가 지금 현재는 덕수교회에서 인수해가지고 85년대 인수해서 영선 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상호 이태준 가옥인데 이것은 이제 33년도에 안방과 이게 그 문간방을 이렇게 연결해서 누마루로 해서 이제 지은 개량식 한옥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문장이라는 그 뭐랄까요, 그걸 통해서 청록파도도 이제 하고 구인회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운문에는 정지용, 산문에는 이태준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 순수한 문학을 했었는데 46년도에 가족과 함께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 해금될 때까지 이분에 대한 작품이 나 정지용에 대한 작품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중선료가 그 찻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락원인데 성락원은 이제 그 민간이 지은 별서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정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황제의 그 셋째 아들로서 이제 이강이라는 분이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욱이라는 사람이 그 별서였는데 이분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 자주 독립에 대한 그 뜻을 품고 상해로 망명을 하려다가
단동에서 붙잡혀서 여기에 이제 유폐가 돼서 55년도까지 여기서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구 박물관에서 인수해서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성북동에서 성북 야양이라는 것을 운영을 할 때 개방을 하니까 그때 한번 10월경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전원, 내원, 후원이라고 있는데 전원에는 이제 용두 가산과 이제 쌍계 동천이 있고, 후원에는 이렇게 보기 드문 송석정이라는 이렇게 별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개방될 때 한번 보시면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기상사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분이 99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에서 뿌리고 사당과 기상화 공덕비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한번 가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성미술관하고 치순호 예조는 지나는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